자원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며 도발하는 중국 대표에게 한국의 가장 큰 무기이자 석유보다 넘쳐나는 자원을 폭로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국제포럼과 미국 전체가 놀라버린 넘쳐나는 자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의 한국을 만들어준 자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원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기적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국제경제 전문가이자 해양정책 컨설턴트로 일하는 강현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열리는 국제경제 포럼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주제는 21세기 국가 번영의 열쇠는 자원인가 바다인가라는 정말 중요한 주제였어요. 강당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수백 명의 관중과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어요. 회의장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죠. 호텔에서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왔지만 이런 큰 무대는 항상 심장을 뛰게 합니다. 사회자인 제니퍼 클라크가 행사의 시작을 알렸어요. 미국의 저명한 국제학자인 제니퍼는 중립적인 태도로 토론을 이끌기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 발전의 핵심 요소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측 리샤오밍 교수님 발언부터 듣겠습니다. 리샤오밍은 단상에 올라서자마자 거만한 태도로 말을 시작했어요. 38살의 젊은 나이지만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인물이죠. 자원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희토류와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경제의 근간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은 결국 자원 강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발언에 청중들이 동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리샤오밍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어요. 한국과 같은 자원 빈국은 중국과 같은 자원 강국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감정을 통제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했죠. 제니퍼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강현우 박사님 발언을 듣겠습니다. 단상에 올라 청중들을 마주했습니다. 수백 명의 눈이 저를 향해 있었어요. 마이크를 잡는 손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지만 목소리는 차분하고 당당했습니다. 리샤오밍 교수님의 발언은 흥미롭네요.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자원이 국가 발전의 유일한 열쇠라면 어째서 자원이 풍부한 많은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샤오밍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한국은 천연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바다와 무역 때문입니다. 리샤오밍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호주 대표인 데이비드 윌슨이 관심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비드는 해양자원 정책 전문가로 자원과 바다 모두에 깊은 이해가 있는 학자죠.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하지만 바다와 무역은 그렇지 않아요. 무역은 창의력과 혁신을 통해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선택을 했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한국입니다. 관중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샤오밍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팔짱을 끼며 저를 노려보았죠. 자원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길은 바다를 통한 글로벌 무역이었습니다. 첫 발언을 마치자 청중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제니퍼가 다음 토론을 준비하는 동안 리샤오밍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강 박사 흥미로운 주장이군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세요. 한국은 중국 없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의 말에 미소로 대응했습니다. 리샤오밍 교수님, 오늘 토론이 끝날 때 그 생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청중들의 시선 속에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토론이 시작되는 거죠. 가슴 속에서는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토론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제니퍼가 두 번째 라운드를 열었어요. 역사적으로 국가들이 자원과 바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강현우 박사님부터 발언해 주시겠어요?
단상에 다시 올라서며 내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책상에 놓인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요르단의 이야기죠. 당시 요르단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석유가 매장된 영토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작은 해안선을 확보할 것인가? 청중들의 눈빛이 궁금증으로 빛났어요. 리샤오밍은 팔짱을 끼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요르단은 놀랍게도 석유 매장지보다 작은 선택했습니다. 당시에는 비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다는 석유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진다는 판단이었죠.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니 많은 사람들이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비슷한 선택을 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어요. 천연자원이 거의 없었죠. 당시 많은 국가들이 자원 개발에 집중할 때 한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바다를 통한 무역과 제조업 육성이었어요. 리샤오밍이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가 말을 이었어요. 바다만 있다고 모든 나라가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도 해안선이 있지만 가난합니다. 강 박사님의 주장은 너무 단순화된 것 아닌가요? 그의 반박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긴장된 순간이었지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리샤오밍 교수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바다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바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한국은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 기술 발전에 집중했습니다. 데이비드 윌슨이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호주의 자원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양쪽 주장에 모두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석유는 언젠가 고갈됩니다. 하지만 바다는 영원히 남아있죠. 한국은 이 점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자원이 없는 것을 한계가 아닌 기회로 삼았어요. 손짓을 크게 하며 강조했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요르단의 사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들의 작은 해안선인 아카바 항구는 현재 중동의 중요한 무역 허브가 되었습니다. 석유는 언젠가 고갈되지만 무역항은 계속해서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입니다. 데이비드 윌슨이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호주는 자원이 풍부하면서도 바다를 통한 무역도 활발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호주는 행운의 국가죠. 자원과 바다를 모두 가졌으니까요. 하지만 호주도 자원 의존도가 높아 경제적 변동성을 경험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호주 경제가 받은 충격을 기억하실 겁니다. 데이비드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청중들도 진지하게 경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자원이 있다면 활용해야 하지만 바다와 무역을 통한 다변화된 경제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기에 오히려 이 균형을 일찍 찾을 수 있었어요. 리샤오밍이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다음 라운드에서 더 강하게 반박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다를 통한 무역 전략을 선택한 후 우리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증명하는 바다의 힘입니다. 청중석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가슴이 뿌듯함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제니퍼가 시간을 알리며 두 번째 라운드의 마무리를 선언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며 데이비드 윌슨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가 작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작은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아직 토론은 계속됩니다. 다음 라운드를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니퍼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각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강현우 박사님, 한국의 경제 발전 사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단상에 올라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주제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었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은 제 전공이자
평생의 연구 주제였으니까요. 한국은 1960년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북한의 침략으로 폐허가 된 땅에 자원도 자본도 기술도 없었죠.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바다를 통한 무역 전략 때문입니다. PPT 화면에 한국의 경제 성장 그래프를 띄웠어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급격히 상승하는 곡선이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은 수출 주도형 경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국내 시장이 작다면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자는 발상이었죠. 그리고 그 세계 시장에 접근하는 길은 바로 바다였습니다.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 이어갔어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청중들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우리는 부산, 인천, 울산 등 주요 항구를 개발했습니다. 조선업에 투자해 세계 최고의 선박 건조 기술을 확보했죠. 현재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윌슨이 놀란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리샤오밍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1970년 약 8억 달러에서 현재 6천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무역 규모로는 세계 6위권이죠. 이 모든 것이 자원 없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리샤오밍이 참지 못하고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제니퍼의 허락을 받아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강 박사님, 한국 경제가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시장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한국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이니까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리샤오밍 교수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중국은 분명 한국의 중요한 교역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발전은 중국과의 교역이 본격화되기 훨씬 이전인 1960년대에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리샤오밍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 국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디스플레이 시장의 40%, 배터리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샤오밍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자원의 저주라는 이론입니다. 이는 천연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오히려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죠. PPT 화면에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 자원은 풍부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의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은 종종 자원 수출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발전에 소홀해지고 결국 경제 다변화에 실패하죠. 또한 자원 가격 변동에 취약해 경제적 불안정을 겪게 됩니다. 청중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데이비드 윌슨도 깊은 관심을 보이며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인적 자원과 기술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경제 발전의 비결입니다. 리샤오밍이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통해 세계와 연결되었고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 개발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 없이도 경제 강국이 될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발언을 마치자 청중들로부터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데이비드 윌슨은 진지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리샤오밍은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다음 라운드에서는 더 강하게 나올 것이라는 각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번 라운드에서 분명한 우위를 점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가슴 속에서 더욱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토론이 재개되었습니다. 제니퍼가 이번 세션의 주제를 소개했어요. 이번에는
해양 안보와 무역로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리샤오밍 교수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리샤오밍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이전과 달리 그의 표정은 더욱 단호해 보였어요. 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바다를 통한 무역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바다를 누가 통제하는지도 중요하죠.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리샤오밍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력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해군 함정은 350척이 넘습니다. 남중국해의 주요 항로는 모두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리샤오밍은 화면에 남중국해 지도를 띄웠어요. 한국의 주요 무역로도 남중국해를 통과합니다. 만약 이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한국의 무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 의존도가 낮다고 안전하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리샤오밍의 발언은 명백한 위협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해양안보 협력 없이는 안전한 무역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제니퍼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현우 박사님.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단상에 올라 잠시 침착하게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주제는 매우 민감했지만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했어요. 리샤오밍 교수님의 발언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에 국제해양법 협약 관련 자료를 띄웠어요. 국제법상 남중국해는 어느 한 국가의 영해가 아닌 공해입니다.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을 기억하실 겁니다. 재판소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명백히 기각했습니다. 청중들은 더욱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해상 무역로는 어느 한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공동 자산이며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항행의 자유 원칙이죠.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분쟁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무역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북극항로, 러시아 횡단철도, 중앙아시아 육로 등을 활용한 무역 다변화 전략을 이미 실행 중입니다. 청중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윌슨은 깊이 생각하는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었어요. 또한 한국은 자체적인 해군력 강화에도 노력합니다. 우리의 해군은 이지스함을 비롯한 최신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상 자위권 확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리샤오밍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의 위협적인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국제사회의 연대입니다. 한국은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해양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 국가가 해상 무역로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견제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데이비드 윌슨도 동의의 표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샤오밍이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제니퍼의 허락을 받아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국제법이 있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통제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한국은 이 현실을 인정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의 도발적인 발언에 청중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저는 다시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제사회의 반발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이어갔어요. 이번에는 목소리에 더 강한 힘을 실었습니다. 한국은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해양 전략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국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어느 누구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청중들로부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리샤오밍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바다는 모든 국가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를 독점할 수 없어요. 한국은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 말을 마치자 청중들의 박수가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데이비드 윌슨이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의 뜻을 보냈어요. 제니퍼도 미소를 지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리샤오밍의 위협적인 발언에 논리적으로 대응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으로 보아 이번 라운드도 우위를 점한 것 같았어요. 토론이 계속되었습니다. 제니퍼가 새로운 주제를 소개했어요. 다음은 구체적인 해양 분쟁 사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강현우 박사님, 한중간 해양 분쟁에 대해 발언해 주시겠어요? 단상에 올라서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매우 민감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었어요. 최근 몇 년간 서해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어업 분쟁을 넘어 해양 주권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화면에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 현장을 담은 영상을 띄웠어요. 한국 해경이 중국 어선과 충돌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이 영상은 작년 10월 서해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중국 어선 200여 척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무단 침입해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상황이죠. 청중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리샤오밍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 과정에서 한국 해경이 정당한 법 집행을 하자 중국 어선들이 집단으로 저항하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어선은 해경정을 고의로 들이받기도 했죠. 영상에서 중국 어선이 한국 해경정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이런 불법 조업은 한국의 해양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들은 금지된 그물을 사용해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로 잡아가고 있어요. 이는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데이비드 윌슨이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이 문제는 호주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사하게 겪고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불법 조업이 점점 조직화, 무장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중국 어선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성통신 교란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심지어 흉기로 무장한 경우도 있습니다. 리샤오밍이 참지 못하고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제니퍼의 허락을 받아 그가 말했습니다. 강 박사님, 그 해역은 중국의 전통적 어장입니다. 수백 년 동안 중국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온 곳이죠. 한국의 일방적인 경제수역 선포가 오히려 문제 아닐까요? 그의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예상했던 반박이었어요. 전통적 어장이라는 주장은 현대 국제법에서 인정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자국 해안에서 200캐리까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화면에 유엔 해양법 협약 관련 조항을 띄웠어요. 중국도 이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사실이죠. 리샤오밍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는 자리에 불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또한 문제는 단순한 어업 분쟁을 넘어섭니다. 이런 불법 조업 행위가 계속된다면 서해의 어족 자원은 고갈될 위험에 처합니다. 이는 중국 어민들에게도 결국 해가 되는 일이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데이비드 윌슨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원합니다. 양국이 공동으로 어업 쿼터를 설정하고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것이 서해의 자원을 보존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양 이용의 길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이어갔어요. 중국도 자국 어민들의 불법 조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한국 해경이 중국 어선을 검문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청중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무한한 자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죠. 한국은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발언을 마치자 청중들로부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리샤오밍은 얼굴이 붉어진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단상에서 내려오며 데이비드 윌슨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지의 뜻을 보냈어요. 이번 라운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 같았습니다. 제니퍼가 새로운 주제를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원과 바다를 모두 가진 국가의 경험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윌슨 교수님, 호주의 사례에 대해 발언해 주시겠어요? 데이비드 윌슨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50대의 호주 학자는 침착하면서도 권위 있는 모습이었어요. 호주는 세계적인 자원 부국으로 석탄, 철광석, 천연가스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동시에 길고 아름다운 해안선과 발달된 항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면에 호주의 주요 광산과 항구를 보여주는 지도가 나타났어요. 자원과 바다를 모두 가진 호주의 경험은 이번 토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원 의존형 경제의 한계와 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이비드의 발언에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리샤오밍도 관심을 보이며 경청하고 있었어요. 호주 경제는 오랫동안 자원 수출에 크게 의존해왔습니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자원 수출이 호주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되었죠. 그러나 이런 자원 의존형 경제는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호주의 경제 지표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어요. 2008년 금융위기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자원 가격이 급락하자 호주 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자원에 의존한 경제는 국제 시장의 변동성에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자원 의존이 경제 다변화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위 네덜란드 병이라고 불리는 현상이죠. 자원 수출로 인한 통화 강세가 제조업과 같은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현상입니다. 데이비드의 분석은 매우 설득력 있었어요. 리샤 오밍조차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호주는 이제 자원 의존에서 벗어나 경제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양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 발전에 주목하고 있죠. 해양 관광, 해양 생명공학, 해양 재생에너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데이비드가 잠시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점에서 한국의 경험은 호주에게 매우 소중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자원이 부족했지만 해양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한국의 사례는 호주가 주목해야 할 모델입니다. 한국의 발전 전략이 자원 부국인 호주에게도 교훈이 될 수 있다는 말은 큰 의미가 있었어요. 자원은 언젠가 고갈됩니다. 하지만 바다는 지속 가능한 번영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호주는 이제 자원과 바다의 균형 잡힌 활용을 통해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데이비드의 발언이 끝나자 제니퍼가 저를 바라보았어요. 강현우 박사님, 호주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단상에 올라 데이비드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의 분석은 매우 솔직하고 통찰력 있었어요. 교수님의 분석에 깊이 공감합니다. 자원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도전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호주의 사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한국과 호주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적 자원 개발과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우리의 강점이 되었죠. 호주가 경험하고 있는 자원 의존의 한계는 한국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죠. 데이비드가 공감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서 한국의 경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의 구축이죠. 한국은 자원 부족을 혁신의 기회로 삼았고 호주는 자원 의존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공감의 물결이 일었어요. 이번 주제는 토론의 갈등적 요소보다는 협력과 상호 학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호주가 해양 경제 발전을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호주의 자원 및 해양 환경이 결합한다면 양국 모두에게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비드가 미소를 지으며 동의의 표시를 보냈어요. 리샤오밍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다는 국가 간 경쟁의 대상이 아닌 협력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과 호주의 협력 모델이 이를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발언을 마치자 청중들로부터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데이비드도 박수를 치며 지지의 뜻을 표했어요. 제니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번 세션을 마무리했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오며 데이비드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정한 동료의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번 라운드는 갈등보다는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휴식 시간 후 토론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제니퍼가 새로운 주제를 소개했어요. 이번에는 각국의 산업 경쟁력과 기술 혁신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강현우 박사님.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단상에 올라서며 이번 주제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제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한국이 만든 세계 최고의 제품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다와 무역을 통해 성장한 한국 산업의 경쟁력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죠. 화면에 삼성, 현대, LG, SK 등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과 그들의 주요 제품 이미지를 띄웠어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컴퓨터,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이 바로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청중들의 표정에서 관심이 보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를 들으니 더 놀라워하는 듯 했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세계 5위권의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분야에서 급속히 시장을 확대하고 있죠. 현대의 수소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환한 표정의 리샤오밍이 중국의 산업 성장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아직 발언 기회가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의 조선 강국입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세계 조선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는 사실상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한국의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거대한 선박들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청중들의 눈빛에서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 배터리 시장의 선두주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테슬라, BMW, 폭스바겐 등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의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죠. 데이비드 윌슨이 깊은 관심을 보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호주는 배터리 원료인 리튬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OLED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용하는 고급 TV와 스마트폰의 화면 대부분이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리샤오밍이 참지 못하고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제니퍼의 허락을 받아 그가 말했습니다. 강 박사님, 중국도 최근 이런 분야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화웨이, 샤오미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전기차 분야에서도 BYD 같은 기업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 속도는 한국을 곧 추월할 것입니다. 그의 도전적인 발언에 청중들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향했어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리샤오밍 교수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중국의 성장은 분명 놀랍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바로 품질과 기술력 때문입니다. 화면에 주요 산업 분야별 특허 출원 건수와 기술 경쟁력 지수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웠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여전히 확고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공정과 소재 기술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쉽게 추월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리샤오밍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는 제 논리를 반박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혁신 역량입니다. 우리는 결코 현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매년 매출의 약 8%를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청중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데이비드 윌슨도 공감의 표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 이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원 부족이라는 약점을 기술 혁신으로 극복하려는 끊임없는 노력 덕분입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었기에 더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리샤오밍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논리가 이번 라운드에서도 설득력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혁신은 바다를 통한 글로벌 연결성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고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다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발언을 마치자 청중들로부터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데이비드 윌슨도 박수를 치며 지지의 뜻을 표했습니다. 제니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번 세션을 마무리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설명할 수 있어 자랑스러웠어요. 리샤오밍의 표정에서 그가 더 이상 효과적인 반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니퍼가 토론의 마지막 주제를 소개했어요. 이번에는 문화와 소프트 파워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강현우 박사님, 한국의 문화 산업과 영향력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단상에 올라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성취를 통해 우리의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K컬처의 글로벌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의 문화 산업이 어떻게 세계를 매료시켰는지, 그리고 이것이 바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한국의 글로벌 문화 콘텐츠 이미지를 띄웠어요. 청중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한국 문화의 팬인 듯 했어요.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이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 문화는 이미 그들의 일상에 깊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K-팝은 이제 글로벌 음악 시장의 핵심 장르가 되었습니다. BTS는 빌보드 차트에서 연속 1위를 기록했고, 블랙핑크는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가진 음악 그룹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문화의 글로벌 성공은 바다와 무역을 통한 개방성과 연결성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세계와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였고, 이를 우리만의 독창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데이비드 윌슨이 관심을 보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 문화의 성공 요인에 깊은 관심이 있어 보였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은 한국 문화가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한국 콘텐츠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었죠. 화면에 전 세계 K-팝 팬미팅과 한류 행사 장면을 보여주었어요. 다양한 인종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K컬처의 성공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소프트 파워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매료된 해외 팬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제품을 구매하며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공감의 물결이 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직접 한국 문화의 영향을 경험한 듯 했습니다. 문화 수출의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류 콘텐츠 관련 수출액은 연간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문화 콘텐츠 자체의 수출뿐 아니라
연관 산업의 수출 증대 효과까지 고려하면 그 영향력은 더욱 큽니다. 그때 리샤오밍이 참지 못하고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문화는 경제력에 비하면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강대국의 지위는 결국 경제력과 군사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문화적 인기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데이비드 윌슨이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리샤오밍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1세기의 진정한 강대국은 군사력과 경제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 즉 소프트 파워를 함께 갖춘 국가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성취는 매우 인상적이며 많은 국가들이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데이비드의 지지에 힘을 얻어 미소를 지으며 계속 이어갔습니다. 문화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닙니다. 문화는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전파하고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며 경제적 영향력으로 이어집니다. K컬처의 성공은 한국이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청중들이 공감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니퍼도 미소를 지으며 경청하고 있었죠. 한국 문화의 핵심 가치는 포용성과 보편성입니다. K-팝과 K-드라마는 인종 국적 언어를 초월하여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이유죠. 마지막 슬라이드로 전 세계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바다를 통한 개방성과 연결성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듯 디지털 바다를 통한 문화적 교류와 소통이 한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자원 없이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비결입니다. 발언을 마치자 청중들로부터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데이비드 윌슨과 제니퍼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리샤오밍이 손을 들어 마지막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도 한국 드라마의 팬입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순간 토론장의 긴장이 풀리며 웃음이 퍼졌습니다. 리샤오밍도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솔직한 고백은 토론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니퍼가 토론의 마무리를 선언했어요. 오늘 토론을 통해 자원과 바다의 가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례는 자원이 없는 국가도 바다와 무역, 그리고 창의력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여 세계 무대에서 우리의 성취와 전략을 당당히 설명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토론이었어요. 데이비드 윌슨과 심지어 리샤오밍과도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많은 청중들이 다가와 질문과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한 젊은 학생이 특히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자원이 없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정말 영감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였어요. 한국의 경험과 지혜를 세계와 나누고 우리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 사명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보스턴의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바다는 한국에게 단순한 지리적 요소가 아니라 운명을 바꾼 선물이었어요. 우리는 그 선물을 소중히 여기고 지혜롭게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바다와 함께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하버드 국제포럼에서의 이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거만한 중국인 학자에 맞서 한국이 지금의 K컬처를 이루어낸 과정들을 여과 없이 주장했던 감동적인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위상을 알려드리는 꼬레아 TMI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